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학교 시험 대비 때문에 여러모로 정신이 좀 없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때는 조금 긴장을 하거든요.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기복이 좀 크다 보니까 점수 자체보다는 그거에 대한 분석, 아이들이 받을 충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님들도 염려가 많으시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험이 끝났고, 그리고 결과도 뭐 아주 흡족할 만한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들이 다 잘 나와서 100점 만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어느 정도의 성적들은 나와서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끝내놓고 그 시험에 대한 분석을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보통들 이제 첫 시험을 치고 나면 점수에만 연연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점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 시험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마음도 있지만 일단 홀가분한 생각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뿌리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틀린 유형은 어떤 건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성적, 아이들 시험지를 보면서 여느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걸 영상으로 남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해 전만 해도 서술형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했던 게 2017년부터 서술형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학교들마다 학교장 재량으로 20% 이상씩은 넣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많은 데는 뭐 100%까지 가는 학교도 있었고, 보통은 이제 50% 내외로 절충을 했는데, 과밀학급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예 기간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도 학교가 과밀학급인 중학교인데 그래도 한 2회 정도는 서술형 비중을 한 50% 정도를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0% 객관식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 객관식, 2학년 3학년 서술형 비중을 조절한다 뭐 어쩐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중학교의 수학과 국어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제 난이도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염려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시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그걸 서술형으로 냈을 때 아이들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대신에 객관식으로 내면 아이들이 찍어서 맞추든 아니면 그 안도감이 있어요. 내가 풀었던 문제에 답이 나오면 그게 맞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어서인지, 객관식으로 출제했을 때와 서술형 문제로 출제했을 때는 아이들의 점수, 평균 점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게도 이쪽 학교는 이제 객관식으로만 되어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번에 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누어져 보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예상했던 대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한 3문제 정도 헷갈릴만 하다, 고민이 좀 되겠다라는 아주 어려워서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약간 함정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평상시에 보던 문제 스타일에서 조금, 그전에는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수의 범위에서 구하시오 라고 했던 걸 양의 정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음의 정수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오, 뭐 약간의 변형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혼란을 좀 겪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객관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문제 유형들이 아마 이게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조금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아, 이건 어디서 나왔다. A급에서 나왔다, 블랙라벨에서 나왔다, 아니면 뭐 최상위에서 나왔다. 숙제만 조금 바뀌거나, 뭐 단어, 핵심적인 단어만 조금 바뀌어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게 비단 한두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그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많은 다양한 학교들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지인이 알고 있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수거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어떤 문제집에서 나왔다라고 짚기 굉장히 힘들게끔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셔서 문제를 출제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 그런 그 심화 문제집에서 힘들게 꼬아놨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접근을 하고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점수대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학교들마다 지금 교과서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교과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검정교과서라고 해서 학교들마다 출판사가 조금 달라요. 그 출판사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집을 출판하는 그 출판사들과 교재를 만드는 곳이 같아서, 뭐 신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천재, 해법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 계열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 유형들을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수학 선생님들한테 학원에서의 팁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과 전혀 상관없이 교과서 내에서 여러 번 꼬아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학원을 가야 더 유리하다, 어떤 문제집을 써야 더 유리하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렇다고 심화 문제집을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심화 문제집은 다뤄봐야 되는데, 그냥 그 유형만 익혀서는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내가 체화시켜야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로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고, 아마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제가 느낀 점,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다음에 기말고사를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집이 블랙라벨 형태거나 A급 형태거나 이런 것들 선호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셨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개념에 충실하면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여러 유형의 것들을 조금 믹스해서 선생님들이 자체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문제집에만 너무 타성해져서 풀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방법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처럼 그런 심화 유형들을 외우다시피 암기하다시피 하는 공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시험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나름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기말고사 잘 준비를 해서 기대한 만큼, 혹은 내가 지금 부족했던 게 뭔지 파악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